그러니까 22번 문제의 의도 자체는 그거잖아. x1하고 x2를 아무거나 집어넣어서 뭐가 되도록? 한쪽이 더 최소값이 최대값보다 뭐 하도록? 크도록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칭축이 어딘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대칭축을 경계선으로 나눠야 돼요. 그러면 그 경계선을 어떻게 잡는데요? 그러면 2분의 a가 뭐가 되는 순간?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이랑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으로 나눠야 돼. 경계선을. 그러면 a가 얼마인데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고요. a가 얼마냐면 2야. 그럼 요게 경계선이야. 요게 경계선. 그치? 다시. 대칭, 범위를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 경계선을 찾는데 그 경계선은 어떤 거? 미정인 애가 마이너스 2를 넘고 안 넘고가 문제의 포인트니까 대칭축을 마이너스 2일 때, 대칭축을 마이너스 2일 때 잡으면 케이스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눠야 되는 셈이야.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A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일 때, 마이너스 4하고 누구 사이일 때, 2 사이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2보다 클 때. 등호는 일단 상황을 봐. 상황을 봐서 아무데나 일단 여기다 넣어볼게. 여기다 넣어보면 얘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으니까 대칭축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2분의 A일 거고, 그럼 여기가 얼마? A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순간 여기가 마이너스 2겠지.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애.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인 애가 누구예요? 그러면 걔는 대칭축이 이제 마이너스 A거든? 대칭축이 마이너스 A니까 뭐 이렇게 있겠지. 그럼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A. 그럼 얘가 실제로 4보다 뭐 한쪽에 있어? 큰 쪽에 있겠죠? 4보다 이렇게 큰 쪽에 있겠지. 마이너스 A는. A가 마이너스 4보다 같거나 작으면. 그러면 얘도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어떻게? 요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뭐예요? x1이 마이너스 2보다 뭐한 범위에서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큰 범위에서. 그럼 범위를 잘랐을 때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큰 범위만 우린 카운팅 할 거니까,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2가 예를 들어서 그치,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로 잡아뒀네. 요거보다 같거나 뭐 한쪽에서 큰 쪽에서 그림을 잘못 잘랐죠? 커팅을 어떻게 잘랐어? 초록색을 잘못 잘랐지? 초록색을 어디로 잘라야 돼? 오른쪽으로 잘라야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이 아니라 어느 쪽? 그래프를? 그치. 그럼 이러면 안 되지. 왜? 항상 커야 되잖아, 항상. f의 x1이니까 그러면 초록색이 결국 여기서 어디로 와야 된다는 걸 뜻해요. 색깔을 말할게. 초록색이 fx라고 하면 fx가 gx 위로 볼록보다 항상 크도록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두 가지 조건이 뭐예요? 그러면 왜냐면 이 상태에서 얘가 이럴 수도 있잖아.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은데, 그쵸?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거든. 항상 작아야 되니까.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뭐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f 마이너스 2가 누구보다 커야 되고 g의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 fx 더하기 gx가 어디에서는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에서는 뭐가 없어야 되고 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고. 근데 정수라고 카운팅을 해줬네. 그쵸? 그럼 일단 얘 첫 번째 조건부터 가볼게요. f-2가 g-2보다 같거나 크다 할 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야? 4 더하기 2a 더하기 4가 이쪽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gx에 마이너스 4 더하기 얼마? 4a 빼기 6a 그 다음에 더하기 11. 그러면 계산하기가 귀찮아요. 2a 더하기 얼마? 8이 마이너스 2a 더하기 7. 그럼 어떻게 되지? 4a가 마이너스 1. a는 뭐보다 같거나 크다? 마이너스 4분의 1. 탈락. 여긴 아예 할 필요도 없네. 범위가 안 나오네. 그죠? 무슨 말이냐면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고 풀어보려고 봤더니 어떻게 돼? 이미 a가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
마이너스 4보다 같거나 작은데 어떻게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커? 여기서는 해당하는 게 안 나와. 같은 방식으로 두 번을 합니다. 경계선을 나눠야 돼. 근데 경계선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해. 경계선은 어떻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일 때, 2분의 a가 마이너스 2일 때. 그치? 그래서 나머지는 해설이 있으니까 차례대로 해보면 됩니다. 24번을 봐주세요. 24번 까다로워요. 거의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제일 어려운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제일 어려운 스타일의 문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24번.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시연아 몇 차예요 fx? 그러면 무슨 제법부터? 조립제법부터 해야 돼요. 조립제법이 안 되면 못 풀어. 네. 일단 쪼개져야 돼. 왜냐면 쪼개지지 않는 거, 내가 왜 여러 가지 방정식에 그걸 실어놨냐면 조립제법이 되는 것들과 조립제법이 되지 않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퍼즐 풀었던 그 문항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되지 않는 애들? 조립제법이 먹히지 않는 애들. 그런 애들은 그냥 알파 근과계수의 관계처럼 퍼즐처럼 풀어야 되고,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조립제법으로 3개로 쪼개야 돼. 그 다음에 가운데 조건을 보면 해를 갖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서 3개 중에서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고 누가 감만지를 결정을 해야 돼. 그치? 그리고 조건을 유심히 잘 봐야 되는데, 마지막 조건을 보면 베타 x 빼기 4라고 돼 있고 오른쪽에는 알파 더하기 감마라고 돼 있어.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러면 알파고 감마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알파가 뭐건 감마가 뭐건 어차피 내가 풀어야 되는 부등식은 알파 더하기 감마로 나타날 거거든. 그죠? 내가 풀어야 되는 부등식은. 근데 그러면 누가 중요해요? 그러면 베타가 중요해요. 베타만 뭔지 잡아내면 돼.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해야 될 풀어나가야 될 방향이 조립제법을 하고 3개 중에서 누가 베타인지를 가정해서 맞는 애를 골라내야 돼. 일단 조립제법을 시도해 봅시다. 더럽죠? 네. 프린트 있어? 잘못 생겨온 것 같아요. 이게 뭐야? 이거 방정식 쪽이야? 알겠습니다. 기다려. 20 줄게. 그럼 빨리빨리 말해도 돼요. 네.
자, 아마 근이 세 개가 뭐가 나오죠? 2랑 마이너스 2랑 뭐가 나오죠? K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2랑 마이너스 2랑 K랑. 그러면 알파가 마이너스 2일 리는 없어. 왜냐면 마이너스 2면은 뭐가 되니까? 위로 볼록이 되니까 위로 볼록이 되면 해가 없을 수가 없잖아. 0보다 같거나 작은 해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절대 아니야. 그치? 그러면 알파가 뭐하고 뭐를 가정을 해봐야 돼요? 마이너스 2일 때랑 뭐일 때? K일 때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되는데? 작아야죠. 그럼 모순이 있는 애가 있습니다. 가만 풀어보세요. 판별식을 적용해보면 모순이 바로 떠. 알파 빼기 1의 x제곱에 더하기 2 베타 x에 더하기 감마 더하기 2가 0보다 같거나 크고 세 근이 얼마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랑 2랑 k가 나왔지.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2는 무조건 탈락시키고 마이너스 2는 무조건 탈락시키고 알파를 2라고 해볼게. 알파를 2라고 하면 알파를 2라고 가정해서 집어넣게. 그럼 x제곱에 더하기 2 베타 x에 더하기 얼마? 감마 더하기 2가 0보다 같거나 크고 그럼 판별식 하면 베타 제곱에 빼기 얼마? 얘가 0보다 뭐 하게 돼? 같거나 어때야 돼? 작아야죠. 그치? 그러면 이제 누구를 갖다 썼으니까 우리 2를 갖다 썼으니까 남아있는 애가 누구하고 누구야? 마이너스 2랑 누구죠? 마이너스 2랑 K지. 그러면 이제 남는 애를 감마를 마이너스 2라고 가정해 볼게. 그럼 감마를 마이너스 2라고 가정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니까 빼기 4고 더하기 4가 0보다 같거나 어때?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감마는 뭐일 수 없어? 마이너스 2일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돼? 감마가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으니까 감마는 K이고 베타는 뭐가 돼야 돼?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지. 그치?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이번에는 뭐라고 가정해? 알파를 뭐라고 가정해요? 알파를 K라고 가정해 볼게. 그럼 마이너스 2랑 2랑 K에서 알파를 K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K 빼기 1에 얼마? X제곱에 2 베타 X에 더하기 감마 더하기 2가 0보다 같거나 큰데 얘가 해를 갖지 않으니까 미안. 이거 등호도 안 들어가네. 해가 없어야 되네. 그죠? 해가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베타 제곱에 빼기 얼마? K 빼기 1에 감마 더하기 2가 0보다 작아야 돼. 그치? 그럼 마찬가지로 감마에다 뭘 집어넣어봐? 감마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볼게. 그럼 감마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순간 얘 뭐가 돼요? 0이 되지. 그럼 베타 제곱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지. 모순이야. 감마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어. 그럼 감마는 뭐가 돼야 돼? 자동적으로? 2가 돼야지. 마이너스 2가 안 되니까 남는 거 중에서. 그러면 베타는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럼 아까 우리 다 조건을 봤던 게 여기서 적용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알파 감마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알파가 2이면 감마는 K여야 되고 알파가 K이면 감마는 2여야 하고. 그치? 그러니까 2하고 K를 알파 감마가 나눠 가져야 돼. 베타는 무조건 뭐로 결정나요? 마이너스 2로 결정나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식을 다시 적습니다. 요거까지가 그러니까 문제 두 개를 합쳐놓은 거야. 선생님이. 그치? 요게 문제 하나를 푼 거고 실제로. 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게.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알파 더하기 감마는 베타가 마이너스 2니까 알파 더하기 감마는 2 더하기 K겠죠? 그러면 부등식을 다시 적을게. 베타에다 뭐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서 그러면 2x 더하기 4라고 바꿀게. 얘가 더하기 얼마? 32가 나는 얘를 넘겼어. 4x에
빼기 2에 알파 더하기 K는 베타가 마이너스였으니까 이제 K 더하기 2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2로 다 나누면 X 더하기 2에 더하기 얼마? 16이 2로 나누면 2X 빼기 K 더하기 2 이렇게 바꿔.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어야 돼. 그럼 이 부등식을 풀어서 정수회가 다시 몇 개? 33개. 그러면 왼쪽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그릴 겁니다. 왼쪽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요? 그러면 체크 표시로. 여기가 얼마인데요? 그럼 마이너스 2, 얼마? 16. 왼쪽 그림의 체크 표시는. 그러면 K가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가보세요. 요 조건에서 K가 이미 뭐가 되려면 이거 K도 다 정수라고 나왔나요 혹시? 그치? 정수라고 나왔으면 얘도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잖아. 얘도 아래로 볼록이면 K도 뭐보다 같거나 커야 돼 최소한. 2보다 어때야 돼? 같거나 커야 되지. 서로 다른이라는 말도 있어 혹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은 없어? 그러면 K는 그냥 어쨌든 K도 양수야. 왜냐면 K 빼기 1도 아래로 볼록이어야 존재할 거거든. 그러면 K도 양수면 얘는 어느 쪽에? 뭔지 모르지만 어떻게? 이렇게 존재하겠죠. 폭이 더 어때야 돼? 폭이 더 좁아야겠지. 여기가 얼마? 2분의 얼마? K 플러스 2. 그러면 그림으로 색깔로 볼게. 얘 체크 표시. 얘를 빨간색 체크 표시라고 합시다. 얘를 파란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림을 해석하면 누가 누구보다 큰 범위죠?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뭐한 범위? 큰 범위를 고르라고 하죠. 왜? 파랑이 크잖아. 무슨 색보다? 빨간색보다. 그러면 여러분 눈에 파랑이 빨강보다 큰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부터 어디까지지? 여기까지지. 그치?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가 몇 개여야 돼? 30? 몇 개? 3개여야겠죠. 그럼 일단 뭐를 풀어봐야 돼? 방정식을 풀어봐야겠네. 네모하고 뭐에, 그러면 내가 여기 내려 그을게. 얘를 뭐라고 하냐면 네모라고 하고 얘를 세모라고 할게요. 자, 네모하고 세모를 방정식으로 풀어봅시다. 정수, K도 정수라고 알려줬죠? 한 장에 못 풀어, 그죠? 천천히 풀어봐.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이건 진짜 악랄하죠. 이걸 어떻게 50분 내에 풀어? 이 문제 하나만 5분, 10분 걸리겠다, 그죠? 모르지, 뭐, 다른 문제를 또 쉽게 배치해줬을지는 모르지만. 그쵸. 여러분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입시가 진짜 최악입니다. 군대랑 입시 중에 누가 더 하기 싫어요? 그러면 입시가 더 하기 싫어요. 그치? 진짜야. 결론은 뭐냐면 빨리 끝내고 빨리 나가세요. 네. 흘러가면 안 돼. 그죠? 내가 여러분한테 물줄기 얘기했죠? 물줄기 얘기했나요? 했죠? 그쵸? 네. 설명했어? 중요한 말이야. 내가 인생에서 깨달은 진짜 몇 안 되는 진리 중에 하나야. 그죠? 여러분은 다 지금 같이 있는 것 같아도 같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각자 자기만의 스트림, 강이 있는 거지. 줄기가 흘러가는 거지.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각자 다 멀리 먼 곳으로 가 있다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진짜로. 공짜가 아니야. 세상에 공짜가 없어.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만큼 나는 어딘가로 떠밀려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네. 그걸 바꾸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물줄기를 바꾸려면 보통 에너지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인력을 벗어나는 힘이 필요해.
강물을 거스르는 힘이 필요합니다. 나는 계산 결과만 적어 놓을게. 이거 내가 계산해 놓은 게 있어. 계산해 놓은 게 있어서 나중에 손풀이도 보내줄게. 요 파란색이 왼쪽 네모가 얼마 나와요? 그러면 네모가 3분의 k 빼기 16이 나오네. 네모가 3분의 얼마? k 빼기 1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모가 얼마 나와요? 그러면 세모는 k 더하기 얼마? k 더하기 20이 나와요. 세모는 k 더하기 20. 그치? 그러면 이 안에 몇 개가 들어가야 돼? 30 몇 개가 들어가야 돼? 3개가 들어가야죠. 그러면 등호도 포함되어 있네. 그럼 잘 봐봐. 여기가 k 더하기 20이고 포함해서 여기가 얼마?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3분의 k 빼기 16이거든. 그럼 이거 카운팅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수부터 카운팅 하세요. 여기가 몇 개냐면 여기가 1개지. 1개인데 얘가 1개인데 k 더하기 얼마? 20이니까 하나 빼면 k 더하기 얼마? 19지. 하나 더 빼면 k 더하기 얼마? 18이지. 그럼 얘 자체도 정수잖아. 그러니까 얘를 포함해서 33개가 있으려면 일단 얘 포함해서 요 안에 몇 개가 있어야 돼? 30 몇 개? 2개가 있어야죠. 32개가. 그럼 32개가 있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미안. 이렇게 32개가 아니지. 어떻게 32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32개가 있어야지. 그러면 1개 카운팅할 때 하나 뺐거든? 2개 카운팅할 때 2 뺐어. 32개 빼려면 요게 뭐가 될 거냐면 k 빼기 얼마? 12여야 되지. 그럼 k 빼기 12보다 하나 더 작은 건 k 빼기 얼마? 13이어야 되지.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부등식을 잡을 수 있냐면 3분의 누가? 3분의 k 빼기 16이 누구보다 같거나 작고 k 빼기 12보다 같거나 작고 k 빼기 13보다는 크다라고 잡을 수 있죠. 그럼 이제 풀면 됩니다. 그치? 문제가 두 문제. 그러니까 어려운 거 두 문제야. 앞에 추론하는 것도 절대 쉽지가 않아. 그치? 앞에 문제는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한 번에 풀라는 게 에러인 거지. 그치? 문제를 섞어 놓으신 거야, 선생님이. 잘 만들었는데 시간이 너무 빠듯하죠. 그치? 근데 좋은 문제여서 내가 실어놨습니다. 첫 번째, 귀류법 판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학에서 어려운 거 킬러든 뭐든 나중에 여러분이 킬러를 하든 뭘 하든 수학에서 요구하는 판단은 귀류법이야. 귀류법이 뭔데? 이거라고 가정했다가 뭐면 모순이 나오면 버려. 그거밖에 없어. 네, 연역적인 논리는 초반에 이 문제 스타일 자체가 연역적인 논리는 초반으로 가고 연역적인 논리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문항도 있는데 그러면 진짜 초고난도 문항이 돼버려. 진짜로. 그지? 보통은 어떤 판단을 요구하냐면 갈림길에 딱 섰을 때 왼쪽 가정했을 때 모순 커트시키는 거. 자격 없는 애를 탈락시키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적격자를 뽑는 느낌이 아니라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느낌으로 풀어 문제가. 갈림길에 서면 고민하지 마. 가정했을 때 부적격자 탈락시키면 돼. 그래서 오히려 문제 풀 때 어떤 느낌이냐면 모순이 나오면 안심을 해. 아, 반대편이구나. 근데 모순이 안 나오면 갸웃해. 얘인가? 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되죠? 갈림길이 나오면 고민하지 맙시다. 그치? 누가 베타인지 결정할지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해봐. 그러면 풀려. 모순이 나와. 그렇게 문제가 세팅이 돼 있어. 마무리를 지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린트로 갈 겁니다. 내가 안 푸는 문제가 있을 건데 안 푸는 문제 중에서 풀이가 필요한 거는 나한테 톡으로 말을 해줘. 내가 풀이해서 줄게. (28번은) 퍼즐이에요. 퍼즐. 네. 중간에 퍼즐 하나씩을 섞읍시다. 자, 28번 진원아 몇 차식이죠?
4차죠. 그러면 4차로 놓고 그대로 풀려고 하면 안 돼. 뭐부터 해봐야죠? 아니야. x제곱으로 나누면 안 돼. 그거는 상반일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 2x제곱이었으면 나눠도 돼. 상반이니까. 2x제곱 빼기 3x 빼기 2x면, 그치? 그러니까 빼기 2x제곱이겠지? 상반이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 개수가 똑같을 때는 x제곱으로 나누는데, 얘는 그냥이잖아. 그럼 그냥 뭐부터 해봐야 될 때? 무조건 낮춰. 우리가 4차를 안 풀거든. 그치? 조립제법이 무조건 먹힌다라는 얘기야. 네, 조립제법을 시도해보세요. 한 실근을 알파라고 하고 실근이 아닌 애들이 t 더하기 t분의 1을 찾는 거잖아. 조립제법이 무조건 먹힐 겁니다. 조립제법부터. 난 조립제법 된 결과를 갖다 쓸게. 이렇게 조립제법이 돼.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가 아니라는 걸 알아. 원래 조립제법이 한 번 먹히면 몇 번 먹혀야 되는데? 두 번 먹혀야 되는데, 한 번 먹혀서 몇 차, 1차하고 몇 차로 다운시켰더니 3차로 다운시켰더니 3차 이거 대표적으로 조립제법 안 먹히는 애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갑시다. 실근이 뭐인 건 알아냈어? 마이너스 1인 건 알아냈네? 그럼 내가 이렇게 적을게. t 더하기 t분의 1은 뭐고? 마이너스 1이겠지. 알파라고 했으니까. 한 실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뭔진 모르지만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은 뭐를 만족을 해? 0을 만족을 하지. 자, 여기서 퍼즐을 풉시다. 퍼즐이 풀린 사람은 29번으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어떤 퍼즐인데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막 넘어간 적이 있어. 자, 예진아, 지금 문제에서 내가 지금 행한 논리적인 오류가 있어요. 지금 일부러 했어. 자, 내가 어떤 논리적인 오류를 범했지? 만족한 실수티가 없어요. 그치. 근데 그게 왜 생겼죠? 왜 그런 일이 발생했지, 그러면? 이거 이렇게 적는 순간 이상한 일이 발생했거든. 이거 허근이거든. t가 허수인데? 이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문제로 다시 돌아가 봐. 문제에서 뭐라고 했지? 실근이 뭐라고 했죠? 실근이 알파라고 했지. 근데 내가 어떤 성급한 결론을 내렸어요? 방금 얘 3차 방정식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어. 이거 조립제법은 못하지만 이 안에 뭐는 무조건 존재해. 0이 되는 실근 하나는 무조건 존재해. 근데 그걸 구할 수가 없어. 실근을 구할 수가 없을 뿐이지, 저 x3승 빼기,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알파를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하면 어떤 모순이 생겨? 그쵸? t 세제곱이 1이 돼야 되는데, t 세제곱이 1이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모순이 생겨. 왜 t 세제곱이 1이에요? 이거 우리 많이 본 공식이잖아. 양변을 뭐로 곱하는 순간? t 빼기 1을 곱하고 t 빼기 1을 곱하면 t 세제곱이 뭐가 돼야 되는데? 1이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t 세제곱이 1이 아니라고 했거든. 모순이지. 그럼 왜 이런 모순이 생겼냐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이 아닌데 알파라고 잡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 문제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첫 시작은 몇 차로 시작해요? 4차로 시작하지. 근데 그 1차, 그럼 1차하고 몇 차로 쪼개졌어? 3차. 근데 알파가 마이너스 1이 아니야. 그럼 얘는 그냥 아예 버려져. 문제에서. 그럼 아예 버려지고, 알파는 어디 숨어 있게 돼? 이제
알파는 어디 안에 숨어 있어? 인수분해는 되지 않지만 알파 3승 빼기 3알파 더하기 1은 0이라는 안에 뭐 하게 돼? 숨어 있게 돼. 이 안에 숨어 있는 게 알파야. 구하지는 못해. 맞죠? 그치? 그러면 전에 말했듯이 얘 구하지를 못하니까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나 묶음으로만 접근할 수 있어. 그럼 알파라는 묶음을 우리가 뭐라고 잡았는데? t 더하기 몇 분의 1? t분의 1. 오케이. 집어넣읍시다. 결론을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방정식이잖아.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우리는 절대 뭐를 풀지 않냐면 4차를 안 풀어. 못 풀어. 3차도 못 풀어. 그럼 못 푸는 3차는 어떻게 하는데요? 근과 계수의 관계나 묶음으로밖에는 파악을 못해. 그러면 알파 자리에 t 더하기 t분의 1을 집어넣으면 이 묶음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묶음과 분명히 뭐가 돼 있을 거다? 관련이 있을 거다. 쉽게 말해서 조립제법이 먹히지 않는 3차식은 근과 계수의 관계나 묶음으로만 푼다.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도 묶음이야. 알파가 얼마고 베타가 얼마고 감마가 얼마인지 몰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묶음만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진짜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떻게? 4차를 1차, 3차로 쪼개서 그러면 실근이 나오는데 걔는 버려지고 걔를 선택하면 모순이 생겨. 그러면 다시 3차인데 조립제법이 안 먹히니까 묶음만 이용하라는 거구나라고 알아차려야 돼. 그럼 퍼즐이야. 묶음을 이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퍼즐이야. 집어넣어 봐봐. 분명히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을 뭐 해보면 세제곱해보면 그쵸? 세제곱하고 빼고 뭐 해서 정리정돈을 하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애들과 관련 있는 애가 나올 거야. 혹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퍼즐처럼 풀어봐. 괜찮아. 퍼즐이야, 퍼즐. (29번을) 가볼게요. 그치? 29번이 이제 진짜 상반 방정식이에요. 왜 상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4제곱에 빼기 2x 세제곱에 끝에 빼기 2x에 더하기 1에 개수가 똑같아. 얘를 x제곱으로 나누면 내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x제곱에 빼기 2에 x 더하기 x분의 1에 더하기 얼마? x제곱분의 1은 오른쪽으로 다 넘길 겁니다. 어떻게? a제곱에 절대값 a제곱으로도 바꿀게. 8 절대값 a에 더하기 13 이렇게 바꿀 거야. 그 다음에 왼쪽도 또 고칠게. 얘 어떻게?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에 빼기 2에 x 더하기 x분의 1에 그쵸? 원래 빼기 2가 있거든? 여기 빼기 2가 있어. 왜냐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그냥 넘길게. 절대값 a 제곱에 빼기 8 절대값 a에 더하기 15로 이렇게 넘길게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A에다 무언가를 집어넣어. 그러면 얘가 이 네모라고 할게. 이 네모가 수평선의 높이를 결정을 해. 네모가 수평선의 높이를 결정을 해서 내가 어떤 A를 집어넣으면 높이가 결정되고 그 높이가 결정된 게 왼쪽 함수랑 만나는 거야. 근데 얘가 합성함수야.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 그래프를 알아야 되는데 x 더하기 x분의 1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점근선이 y는 x와 y는 x분의 1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을 x를 무한대로 보내볼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x 더하기 0.1이야. 왜? 무한대분의 1이니까 0.1이거든. 그럼 이거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에 가까워져요? x에 가까워져. 그 다음에 x를 0으로 보내볼게. 이게 x분의 1이잖아. 이게 x분의 1이고 이게 x거든. x를 0으로 보내면 0 플러스로 보낼게. x를 0 플러스로 보내면 얘가 0.1이 돼. 0.1 더하기 얘가 0.1분의 1이니까 무한대가 돼. 즉 x분의 1이겠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x가 0보다 큰 쪽으로 접근하면 x분의 1보다 조금 커. x가 무한대로 가면 x보다 조금 커.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x 더하기 x분의 1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가면 갈수록 누구한테 붙고 x한테 붙고, 그치? x가 커지면 누구한테 붙고 x한테 붙고, x가 작아지면 누구한테 붙어요? 그러면 x분의 1한테 붙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옛날에 얘를 이제 우리가 산술기하로 봤을 때 요 가운데가 얼마야? 그럼 1하고 2였을 거야. 그래서 1,2가 최소값이야. 근데 얘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가 되면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해. 점대칭으로 똑같은 일이 발생해서 어떻게? 가면 갈수록 이렇게 붙어. 가면 갈수록 요쪽에 x분의 1이 있었겠지. 여기도 x분의 1이 있어서 가면 갈수록 x분의 1에 붙고 가면 갈수록 x 쪽으로 붙어.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작아. 그럼 이때는 얼마예요? 그럼 이때는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를 치환하는 순간 x 더하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순간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작거나 또는 t는 2보다 같거나 크게 돼. 우리가 산술기하에서 봤던 거는 사실은 x가 0보다 큰 쪽에서만 따진 거였어. 그지? 그럼 이제 왼쪽 그래프를 다시 그려볼게. 그럼 왼쪽 그래프가 t제곱 빼기 2t니까 내가 왼쪽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게. 0하고 2를 지나도록. 그쵸?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야. 그래서 범위를 자를게. 어떻게 잘라요? 그러면 t의 범위가 2보다 뭐 할 때? 같거나 클 때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2보다 뭐 할 때? 이렇게. 그래서 집어넣으면 t제곱 빼기 2t거든? t제곱 빼기 2t에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8일 겁니다. 왼쪽, 요게 지금 어떤 그래프냐면 왼쪽 그래프야. 자, 근데 문제에서 볼게. 문제에서 뭐라고 하죠? FA가 0이 되도록, 자, 샘플링을 하나 해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또 따로 그릴게. A제곱에다 일부러 내가 절대값을 씌워놨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면 3하고 5야. 그런 다음에 절대값이 A에 있으니까 좌우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일 겁니다. 그치? 3하고 5. 가운데 얼마? 4. 여긴 얼마? 0, 얼마? 8. 0,15. 그러면 아무거나 한번 해볼게. 아무거나 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0 집어넣어 봅시다. 0 집어넣으면 얼마죠? A에다 0을 집어넣게. 자, F0 한번 구해볼게. F0 하면, F0을 구하려면 A에다 0을 집어넣어야 돼. A에다 0을 집어넣고, A에다 0을 집어넣으면 네모가 얼마가 돼? 15가 돼. 그러면 네모가 15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t제곱 빼기 2t는 뭐가 돼야 돼? 15가 돼야 돼. 그러면 t제곱 빼기 2t가 15니까 내가 y는 15, 네모를 주황색으로 잡을게요. 네모를 주황색으로 잡으면 네모가 15인 애를 여기다 y는 그어. y는 15를 갖다 그어. 그치? 그럼 y는 15를 갖다 그으면 풀면 방정식이 나오겠네. t제곱 빼기 2t 빼기 15가 0이니까 빼기 5 더하기 3. t가 두 개가 나오죠? 어떻게 두 개가 나와? 이쪽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쪽에서 5 하나 나올 거고 t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얼마? t는 마이너스 3 하나 나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풀어. t가 뭐였는데요? 그러면 t는 x 더하기 x분의 1이었거든? x 더하기 x분의 1이 t였는데 자, 지금 내가 초록색으로 그려놓은 게 x 더하기 x분의 1입니다. 색깔을 구분해야겠네. 파란색으로 그릴게. t제곱 빼기 2t를 초록색으로 그리고 x 더하기 x분의 1을 파란색으로 그리면 내가 그려놓은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어떤 거? x 더하기 x분의 1인데 얘가 뭐가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고 얘가 t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고 t가 뭐인 순간?
5가 되는 순간을 찾아.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x가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실제 방정식을 풀어야 돼. x 더하기 x분의 1은 마이너스 3, x 더하기 x분의 1은 얼마? 5. 근데 우리 뭔지는 모르지만 실근을 가진다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근의 개수만 카운팅하면 되거든.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F형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제 4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4개니까. 그제? 자, 문제의 조건에 맞는 걸 이제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얘도 대칭성을 기본으로 해. 대칭성을 기본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 선을 긋는 순간 x 더하기 x분의 1과 얘하고의 교점은 2개가 생기게 돼 있어. 2개가. 그렇죠? 교점이 2개가 생기는데 뭐를 구하래? 교점이 아예 없도록 하거나 교점이 홀수개가 되도록 한대. 그치? 어디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세요. 일단 문제 자체를 이해해야 돼. 그치? 내가 지금 설명한 걸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A를 직접 집어넣어서 교점을 역추적해. 천천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괜찮으니까 문제 자체가 이해 안 되면 손을 들어서 말을 해. 도와줄게요. 일단은 문제 자체를 이해해야 돼. 문제 자체를. 어떤 거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일단 변환식 이후부터 할게. x제곱으로 나눠서 식을 변환시켜 놓고 x 더하기 x분의 1 파란색 그래프가 저렇게 그려지는 걸 알아야 돼. t가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작고 t가 2보다 같거나 큰 파란색 x 더하기 x분의 1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그러니까 t제곱 빼기 2t를 범위에 맞춰서 커팅해야 돼.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t가 2보다 클 때 그게 초록색이야. 그 다음에 저 네모인데 네모가 수평선의 높이를 결정하겠지. 왜냐하면 t제곱 빼기 2t가 네모하고 만나는 경계선을 구하는 방정식이거든. 그래서 네모에다 A에다 무언가를 집어넣어. 그럼 A에다 무언가를 집어넣으면 네모가 15가 나오고 그럼 Y는 15라는 높이가 그어지면 초록색 그래프하고 만나는 T 값이 결정이 돼. 그럼 T가 마이너스 3과 T가 5고 T가 뭐였는데? T가 X 더하기 X분의 1이었어. 그럼 나는 합성함수 방정식이니까 내가 푸는 두 번째 방정식은 X 더하기 X분의 1이 뭐거나 마이너스 3이거나 X 더하기 X분의 1이 5인데 근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근의 개수만 구하라는 거니까 내가 그려놓은 x 더하기 x분의 1을 저 파란색 그래프에다 y는 마이너스 3, y는 5를 딱 그으면 x가 2개씩 나와. 어떤 x인데요? 몰라.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겠지 뭐. 어떤 x를 집어넣으면 x 더하기 x분의 1이 뭐가 되고 5가 되고 t가 5가 되면 여기로 와서 t를 5 집어넣었을 때 t제곱 빼기 2t 값은 15가 되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찾으려고 이제 그럼 해봅시다.
잘 진행이 안 되는 사람도 괜찮으니까 손을 드세요. 도와줄게요.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교점이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교점이 생기지 않으려면 t 값이 2나 어디에서? t 값이 얘 초록색이 없으면 돼. 초록색이 없으려면 주황색이 어디로 내려와야 돼? 0보다 뭐한 쪽으로? 작은 쪽으로. 그러면 주황색은 누가 결정하냐면 요 그래프가 결정하거든. 그러면 여기 정수 중에서 0보다 작은 정수는 누구밖에 없죠? 오른쪽에서는 4. 그럼 반대편도 마이너스 하나 있겠지. 두 개 있지. 그러니까 FA가 뭐가 되게 하는 애는 0이 되게 하는 애는 정수는 몇 개다? A는 두 개가 있다. 그 두 개는 뭐다? 4하고 마이너스 4다. 왜? 4하고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네모가 음수가 되고 네모가 음수가 되면 초록색하고 교점이 없고 초록색이 교점이 없으면 X도 없지 뭐. 그쵸? 그 다음에 홀수가 되는 경우를 볼게. 그럼 홀수가 되는 경우는 뭐예요? 그러면 홀수는 꼭지점에서만 생겨. 홀수는 꼭지점에서만 생기기 때문에 홀수가 되려면 내가 여기다 y는 그러니까 t가 뭐가 되는 현상이 발생해야 돼. t가 2거나 t가 뭐가 되는 현상? t가 마이너스 2가 되는 현상이 발생해야 돼. 근데 t가 2거나 마이너스 1려면 뭐거나 네모가 뭐거나 네모가 0이어야 t가 2가 나와. 네모가 얼마여야? 네모가 8이어야 t가 뭐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와. 맞죠? 그러면 요 경우를 볼게. 네모가 8인 경우. 네모가 8이면 t가 두 개가 나와. 얼마 나와요? t가 마이너스 2 하나랑 2보다 큰 무언가가 나와. 그럼 2보다 큰 무언가는 두 개 나오겠지. 하지만 마이너스일 때 하나가 나오니까 홀수계가 나오겠죠. 그치? 그러면 결국 뭘 구하라는 얘기야? 홀수계가 되라는 얘기는 누구하고 누구를 구해라? 네모값. 즉, 저 네모가 0이 되거나 8이 되는 경우를 구하래. 그러면 네모 그냥 8 부어. 네모가 8이 되는 애 몇 개 있어? 정수 풀어야겠네. 정수니까 a제곱 빼기 8a는 8a 더하기 15는 8이니까 1하고 7이네. 1, 7 정수네요. 하나, 둘, 셋, 4개 있어. 네모가 8이 되는 a는 몇 개? 4개가 있어. 네모가 0이 되는 a는 정수네요. 다 4개 있네. 그쵸? 총 8개 있겠지. 무슨 말인지 됐나요? 이 문제 완전 중요합니다. 완전 중요해요. 완전. 학교 시험엔 안 나올 확률이 매우 크겠지. 매우 크죠. 학교 시험엔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무조건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얘를 모르면 결국 어느 순간 정체가 됩니다. 정체. 그러니까 여기 중3도 있고 중2인 친구도 있는데 내가 추천을 하자면 중3은 계산이 좀 필요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거는 계산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정도까지만 하면 돼. 복잡한 계산 문제를 풀어봐야 실력이 딱히 많이 늘지 않아.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풀어야 돼. 내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진짜 중요하고 정확하게 진짜 다 알아야 돼. 하나하나까지도. 만들어지는 구조나 그거나. 그쵸? 그래야 나중에 미적 1이나 미적 2나 대수를 할 때 속도가 뭐라고 해야 되지? 다운되질 않아. 근데 대부분의 애들은 어릴 때 이해가 안 가는데 어릴 때 센이랑 RPM을 그렇게 열심히 풀어. 내신 계산 문제잖아. 그거 계산을 하고 나중에 가면은 속도가 다운되기 시작해. 정체가 되기 시작해. 왜냐면 어렵거든, 내용이. 그치? 근데 그거는 어릴 때 공부해둬야 될 거는 그러니까 구조나 어떤 시야나 그런 거를 넓히는 게 맞고, 그죠? 그래서 내가 계산할 필요 없다고 하잖아. 중3은 해야 돼. 코앞에 닥쳤잖아,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해야 되는데, 중2 친구들이라면 그냥 구조를 봐, 구조. 무슨 말인지 되죠? 내가 계산까지 쳐낼 능력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해도 되고. 그치?
네. 근데 그게 복잡할 때 있잖아. 복잡하면 그림만 봐, 그림. 그림을 정확하게 봐야 돼. 그치? 그리고 외울 거는 외워야 돼. 30번 외워야 돼요. 그치? 뭘 외워야 되는데요? 그러면 구조가 있어. 1 더하기 x, 1 더하기 x제곱, 1 더하기 x 4제곱. 얘 뭔데요? 자, 1 더하기 x부터 할게. 1 더하기 x, 1 더하기 x제곱 하면 뭐예요? 전개시켜 볼게.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얼마? x 세제곱. 얘는요,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7제곱. 그쵸? 이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치? 그럼 봐봐. 얘 완전 예쁘게 세팅해줘요. 왜 세팅해줘요? 그러면 x 7제곱 빼기 1이니까 x가 1이거나 아니면 허근이 있겠지? 허근은 x 6제곱부터 1까지 얘 묶음이 0이 되는 거야. 묶음. 6개의 연속된 묶음만 있으면 순서는 가리지 않고 0이 됩니다. 그러면 fx를 다시 볼게. 근데 fx가 뭔데요? 그러면 fx가 분모가 예쁘게 됐어. 1 더하기 x제곱의 x, 1 더하기 x 4제곱분의 x제곱, 1 더하기 x 6제곱분의 얼마? x 세제곱. 근데 우리는 얘를 알고 있거든? 그럼 얘를 알면 얘가 뭐가 좋은데요? 이 6개의 묶음이 상관없어. 무슨 말이냐면 1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얘기야. 얘는 순환 구조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하든 연속된 6개가 이어지면 그냥 다 0으로 날아가. 그러니까 얘가 0이라고 1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돼. 그냥 연속된 6개면 돼. 그러니까 다 날아가니까 얘가 1이겠지. 그러면은 얘하고 되게 예쁘게, 그죠? 공교롭게 딱 세팅이 돼 있는데 필요한 애가 없어. 그죠? 필요한 애가 없어. 뭐가 없죠? 현재야, 뭐가 없죠, 여기? 요 구조가 되려면 하나 없는 애가 있어. 누가 없죠? 1 더하기 x제곱도 있고 4제곱도 있는데 누가 없어? 1 더하기 뭐가 없죠? 그걸 만들어야 돼. 1 더하기 x를 만들 생각부터 해. 그럼 1 더하기 x를 왜 만드는데요? 그러면 1 더하기 x를 만드는 순간 분모가 다 곱해지면 분모가 다 뭐로 가버려? 1로 가버리지. 그쵸? 그 전에 일단 얘가 요거라는 건 알고, 자, 1 더하기 x를 만드세요. 뭐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그러면 x 7제곱이 1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 퍼즐입니다. 1 더하기 x를 만들어. 1 더하기 x를 만들 수가 있어. 어떻게 하면 1 더하기 x를 만들 수 있죠? x6승이 아니야. x를 곱해버립시다. 그냥 분수의 위아래 그냥 x를 똑같이 곱해버릴게. 그러면 여기가 뭘로 바뀌어? x 7제곱 더하기 x로 바뀌는데 여기다 x 곱하고 x 곱할게. 그러면 얘 x 더하기 x 7제곱인데 그게 1이잖아. 바뀌네. 그러면 다시 적을게. 그럼 fx는 그럼 이제 그냥 통분해버려. 어떻게? 얘 뭐로 바뀌었어요 이제? 1 더하기 x분의 뭐로 바뀌었어? 1 더하기 x분의 x 4제곱으로 바뀌었죠? 자, 통분합시다. 통분하면 분모 1이야. 그런 다음에 x에다 뭐가 곱해질 거야? 1 더하기 x 몇 제곱? 4제곱.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에 1 더하기 x에 1 더하기 얼마? x제곱. 통분해. 그러면 통분해서는 정리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정리되는 애는 어떤 경우예요? 그러면 x가 1이 아닌 경우. x가 1이 아닌 경우 어떻게? 묶음이 0이 돼서 6개의 묶음이 0이 돼서 날아가는 애들은 fx가 이렇게 정리돼. x가 1인 경우는 그냥 fx는 뭐로 나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그냥 몇 분의 3으로 나오고 2분의 3이 나오고 x가 1이 아닌 6가지 허근의 경우는
fx는 이제 정리정돈을 해야 돼. 얘 정리정돈 아직 여기까지 안 했죠? 네, 이건 노가다입니다. 정리정돈 해주세요. 정리정돈하면 간단하게 정리될 겁니다. 그죠? 1이, 마이너스 1이 나오던가, 2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던가,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네. 그러면 얼마 나와요? 정리정돈하면? 마이너스 1 나와? 마이너스 1 나오나요? 마이너스 1 나오면 뭐 하면 되지? 그 다음에 묶음할 때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1부터 찾을 필요 없다고 했지? 1부터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돼? 나눠서 그냥 연속된 묶음이면 돼. 2부터 8까지도 쭈루룩 0이고요. 연속된 6개면 돼. 2부터 7이겠지? 그치? 아, 연속된 7개면 돼. 그러니까 2부터 8 맞겠지. 그러니까 연속된 시작 지점 안 중요하고 연속된 묶음 7개를 그냥 다 0으로 날려버려서 네. 그러니까 1부터 찾아서 묶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냥 연속된 7개면 다 0으로 날려버려. 그 다음에 넘깁시다. 32번은 그래서 퍼즐 해보세요. 요 퍼즐 32번은 퍼즐 풀어보면 되고 33번은 전에 2차 그 함수 할 때 했던 문항인데 신정고에서 이제 변형돼서 나온 거야. 그래서 그냥 풀어보면 돼. 손풀이가 있어. 내가 뒤에 손풀이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34번을 볼게. 34번을 f의 gx를 갖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f의 gx를 갖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gx에서 빼기 a의 절대값이 얼마? k. 그럼 내가 전에 얘기한 적 있을 걸 한번. 그 자동문이랑 엘리베이터랑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러면 얘를 진짜 그려서 절대값을 씌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방정식으로 분리해. 그러면 gx는 a 더하기 k가 되거나 또는 gx는 마이너스 a 더하기 k가 돼. 그럼 이거는 엘리베이터네요. 젓가락이네요. 젓가락.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러면 gx를 그릴게. gx가 어떻게 그려져요? 그러면 gx가 1,b. 그치? 뭔진 몰라. 1,b에서 꼭지점이니까 1,b에서 이렇게 작을 때 1,b에서 어떻게? 이렇게. 여기가 1,b겠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얘가 gx야. 근데 거기다가 k 값이 변해. 그죠? k가 변수야. 그럼 k를 내가 0을 집어넣게. k를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 그래서 내가 젓가락이라고 한 겁니다. y는 마이너스 a가 하나 나오고 y는 얼마가 나오고 y는 a. 이게 초기 상태야. 그래서 k가 뭐가 되면 이제 1이 되면 젓가락이 두 개가 동시에 위로 올라가. 그렇죠?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a 빼기 1 마이너스 a 빼기 1. 젓가락 두 개가 동시에 내려가. 그래서 두 개가 따로따로 동시에 변해. k 값에 따라서 얘가 쭈르륵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음의 실근의 개수를 카운팅하거든. 그럼 음의 실근은 양수근과 음수근은 누가 결정하냐면 y절편이 결정합니다. y절편. 그러면 여기가 0 집어넣으면 얼마일 거냐면 0 집어넣으면 0,b 빼기 1이겠네. 0,b 빼기 1이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t가 2보다 같거나 크거나 t가 0일 때 그치? 음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래? 한 개래. 그렇죠? t가 0일 때 t 값이 뭔데요? 이제 k를 t로 바꿔놓은 것뿐이야. ht니까. 그렇지? 그래서 ht는 뭐다? a 더하기 t, a 빼기 t. 그냥 이렇게 바꿔놓게. 얘가 만나서 생기는 뭐의 실근의 개수? 서로 다른 음의 실근의 개수인데 t가 0인 순간에 음의 실근이 몇 개가 생겼다? 한 개가 생겼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음의 실근이 몇 개가 생기죠? 두 개가 생기지. 근데 t가 2보다 같거나 큰 순간부터는 음의 실근이 계속 또 몇 개가 생겼다는 얘기야. 몇 개가 생겼다? 나 뭐 잘못 그린 것 같은데? A-K야? 네. 그러네. K랑 뭐가 어쩐지 이상하네요. 그죠? 다시 그릴게. 그러면 얘 다시 적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A 더하기 K는 맞죠? 근데 A 빼기 K네. 그러면은 자동문이네. 미안해요. 그러면 의미가 확 달라져. 자동문이야. 자동문이 뭔데요? HT를 T에다 A 더하기 T, A 빼기 T라고 할게. T에다 0을 집어넣어. T에다 0 집어넣으면 뭐 나오죠? A 하나만 나와. 그럼 그 A가 초기선이야, 초기선. 자, 얘가 Y는 얼마? A야. T가 얼마일 때? T가 0일 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왜 자동문이라고 하냐면 T가 이제 1이 되면 위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T가 2가 되면 위로 두 칸, 아래로 두 칸. 그치? 그러니까 T가 0일 때는 음의 실근이 여기서 하나 생겼겠지. 왜? Y절편 왼쪽에서 실근이 하나 생겼잖아. 그치? 그러면 T가 뭐가 되는 순간? T가 뭐보다 같거나 크대? 그럼 부등호를 보지 말고 2를 봐. 그럼 부등호를 보지 말고 2를 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부등식은 경계 지점을 가리키거든?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T가 2가 되는 순간에 음의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는 경계선에 도달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음의 실근인지 양의 실근인지를 결정하는 애가 어디냐면 Y절편이고 얘는 T 더하기 2가 되는 순간에 즉 어디에 도달했다? A 더하기 2가 되는 순간에 Y절편에 도달했다는 뜻과 똑같아져. 왜냐하면 초창기선에서 두 개가 그어질게. 이렇게 두 개가 그어지면 음의 실근이 몇 개가 나오죠? 두 개가 나오지. 그러니까 T가 0일 때는 초록색 선 하나뿐이니까 음의 실근이 하나다가 T가 0.1이 되면 하나 위에 하나 아래 하나니까 두 개가 되다가 뭐가 되는 순간에 T가 2가 되는 순간에 절편이 뭐가 되고 근이 0이 되고 0과 음수가 나오게 되지. 그러니까 커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양수근과 음수근 하나니까 쭉 유지가 되겠지. 그죠? 결론은 해석은 간단해. 어떻게 한다? 부등식은 부등호의 방향을 보지 마. 처음에는 부등호의 방향 봐봐야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부등식의 본질은 방정식이야. 방정식. 근데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야. 교점을 물어보느냐 범위를 물어보느냐가 다를 뿐이지
뭐를 바꾸지 못한다? 2라는 숫자를 바꾸지 못해. 그럼 이 2라는 숫자를 못 바꾼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2라는 숫자가 만들어지는 순간 교점이 생겨난다는 얘기야. 어떤 교점이 생겨나냐면 의미 있는 교점이어야 돼. 근데 의미 있는 교점이 뭔데요? 양수근과 음수근을 가르는 경계선의 의미 있는 교점은 y절편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냥 해석하면 t가 2인 순간에 y절편에 도달한다라고 생각해버리면 돼. 그 다음에 부등호의 의미를 따져. 자, 연습해 볼게요. 43번. 연습해 보세요. 지금 바로 연습해 봅시다. 고1 수학은 진짜 잘 외우면 됩니다. 잘 외우면. 네. 잘 외우면. 이해하고 잘 외우면 고1은 다 풀려요. 이거 A가 전에 이거 범위 하나 조정했어야 됐던 것 같은데 A가 0하고 4 사이에 뭐 정수 그렇게 0보다 큰 게 아니라 4보다 크지 않나 뭐 그쵸? 4보다 크지 않나 5보다 크지 않나 어쨌든 그 안에서 찾으면 돼. 근처에서 그러니까 정수니까 이게 A가 많이 커도 또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조건을 0보다 크다가 아니라 그냥 0하고 5 사이 혹은 0하고 4 사이 네 1, 2, 3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그죠? 거기서 찾으면 돼.
이거 1,3인가요?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뭔진 모르지만 A가 1보다 뭐한 영역에서 작은 영역에서 0보다 크니까 요게 Y축이라고 치면 어떻게? 어딘가에 아직은 모르겠네. X축을 마음대로 잡으면 안 되겠네. 그죠? 그냥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치? 대칭축은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지. 네,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아마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그죠? 어딘지는 모르는 상태니까. 근데 GX 안에 누구를 갖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얘도 젓가락이야? 자동문이야? 자동문이에요? 그쵸? 그러면 초창 처음 선 양의 실근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가 그러면 초기 선이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야? 처음에 어딘지 모르지만 여기 어딘가에 있었다는 얘기겠네. 초창기 선이. 그래야 음수근 2개, 양수근 하나. 그 처음 선이 Y는 B예요? Y는 B가 어딘가에 있었을 겁니다. 뭐 상관없어. 그치? Y는 B가 어딘가에 있었을 거고 그 B가 몇 칸을 올라가는 순간 양수근 하나, 그 다음부터는 몇 개가 생기니까, 양수근이. 2개가 생기니까, 2개가 생기다가 뭐가 되는 순간에? 3보다 뭐가 되는 순간에? 3이 되는 순간도 몇 개가 생겨? 2개가 생기네. 그쵸? 3보다 크면은 몇 개가 생기죠, 이제? 1개가 생기네. 잠시만. 그러면 문제가 있네. 뭐가 문제죠? 그러면 하나 생기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뭐가 생기지 않는 범위가 생겨. 근이 뭐가 돼? 양의 실근의 개수가 쭉 몇 개로 유지가 돼야 돼? 하나로 유지가 돼야죠. 나 뭐 잘못 그린 거 아니겠죠?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한 개로 유지. 이거 하나가 나올 수가 없는데? 0개가 나오는데 무조건? 잠시만요. t에 대해서 gfx는 t. 이거 재미나이가 만든 문제라서 애가 아직 답 b보다 뭐 한쪽에서? 작은 쪽, 미안해요. 그래서 선이 2개죠? 젓가락이니까 위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어? 아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밑에서 어떻게 만나게 돼? 계속. 만나게 되네? 그러면 경계선이 달라져야겠네? 그게 무슨 말이면 여기서 시작하면 안 되지? 여기서 시작하면 어떻게 돼? 2개, 3개, 3개다가, 요게 넘어가도 어떻게 돼요? 하나, 2개가 계속 유지가 되잖아. 그치? 그래도 2개가 유지되다 그러면 어떤 순간이 와야 돼? 아예 얘를 넘어와야 되네. 얘가 되는 순간, 그러면 3이 되는 순간에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b 더하기 3이 여기 도달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b 더하기 3이 여기 도달하면 어떻게 돼? b 더하기 3, 여기 b 빼기 3이 있었겠네? 그럼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 안 나오네. 맞죠? 근데 그러면은 뭐가 문제예요? 3부터 색칠이 어떻게 돼 있어? 색칠이 요렇게 돼 있네? 그러면 이게 바뀌어야 되네. 순서가. 무슨 말인지 돼요? 지금 이 그림이 뭐가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 그림은 3에 걸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뭐보다 같거나 클 때부터 3보다 같거나 클 때부터가 돼. 그러면 안 되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있어야 되네.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몇 개다가 한 개다가 양의 색은 하나죠? 몇 개? 2개지 하다가 여기도 몇 개? 계속 2개죠? 그러다가 뭐가 되는 순간? 여기까지 몇 개야? 2개지. 얘를 뭐 하는 순간? 넘어가는 순간부터 몇 개? 하나네요. 미안해요, 재미나이. 그죠? 네. 하나네요. 그러면 결국 B에다 뭐 더하는 순간이 B 더하기 3이 뭐가 됐다는 얘기야? 1,3이 돼야 되네. 그러니까 B는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0. 이런 식으로 잡아가면 됩니다. 오케이?
됐나요? 하나 더 해볼게. 요런 스타일의 문제예요. 몇 번을 할 거냐면 40번, 41번 이 두 개를 볼게. 아마 A가 마이너스 1인가 그럴 겁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면 1에서 얼마가 될 거냐면 1,4가 나와서 저 1,3보다 더 위에 있을 거야, 아마 앞에가. A가 마이너스 1이고, A가 1. 그쵸? A가 1이어야 꼭지점이 마이너스 1이고, 두 칸 움직였을 때, 1까지 두 칸 움직였을 때, 4칸 올라갈 거거든. 자, 이 문제도 내가 예시를 듣게. 얘가 뭔데요, 그러면? 자, A가 0보다 커요. 근데 B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 그러면 이럴 때는 몰빵하지 마세요. 물론 둘 다 검토는 해야 돼. B가 양수이고 B가 음수인데 실제 시험에서 푼다라고 하면 부호가 다른 거부터 검토를 하세요. 부호가 다른 거.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부호가 다른 거부터 검토를 하면 Y가 얼마고 Y가 B고 X가 얼마? X가 A보다 큰 건 알고 있지. 0보다 큰 거. X가 A고 그러면 0을 지나니까 요런 그래프가 그려져. 이게 fx 그래프야. 근데 이 fx 그래프를 A보다 작은 쪽은 그대로 냅두고 A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는 왼쪽으로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A 그러니까 좌상향 왼쪽 오른쪽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떻게 될 거냐면 요렇게 될 거야. 그래서 끊기겠지. 여기가 요렇게 색칠이 돼서 끊겨. A부터니까. 그러면 이쪽은 뭔데요? 이쪽은 왼쪽으로 두 칸, 위로 한 칸 올렸으니까 얘 새로운 점근선은 뭐가 될 거냐면 Y는 A 더하기 B 이렇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샘플 형식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치? 근데 얘가 T하고의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순간을 찾았더니 마이너스 6부터 어디래? 마이너스 3, 4이래. 그러면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3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라고 한다면 이 점근선이 들어간 애들은 점근선이 당연한 얘기지만 교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여기다 마이너스 뭐를 그었을 때 Y는 뭐를 그었을 때 마이너스 뭐를 그었을 때 마이너스 4를 그었을 때 교점이 몇 개가 나와야 돼? 두 개가 나와야죠. 근데 지금 여기서 두 개가 나온 애들은 어디서부터 어디지? 지금 내가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하나잖아. 교점. 하나죠? 어디까지 하나지? 점근선까지 몇 개야? 하나지. 왜냐면 점근선은 얘랑은 안 만나니까. 점근선보다 0.1만큼 커지기 시작하면 몇 개가 생기기 시작해? 두 개가 되기 시작하네. 그치? 그러다 쭉 올라가서 언제까지? 다시 점근선이 되면 뭐가 돼? 하나가 되지. 그러면 결국 교점이 두 개인 지점은 결국 두 개의 무슨 사이야? 점근선에 뭐가 돼? 사이가 되겠지. 그러면 그림은 지금 좀 이상하지만 그러면 첫 번째 점근선이 뭐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점근선은 뭐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뭐가 돼야 되고 3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겠네. 그럼 이거는 연습 문제라서 쉬워. 무슨 말인지 됐나요?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을 잡을 때 특수한 상황만 잡아. 그럼 특수한 상황이 뭔데요? 그러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얘가 엘리베이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할 거거든? 이런 식으로.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면 내가 가장 특수한 상황 두 개를 고르라고 하면 나보고 두 개 고르라고 하면 이 상황일 겁니다. 요 두 개가 가장 특수한 상황일 거야. 예를 들면. 무슨 말인지 돼요? 자, 요거는 이걸 연습 문제로 해서 이제 41번을 이제 풀어봅시다. 41번을 이제 다시 풀어봐 주세요. 41번. 그러니까 얘 그림, 요 앞에 그림을 조금 예쁘게 다시 그릴게. 두 점근선의 사이였으니까 아마 이렇게 될 거야. B가 양수일 때도 내가 해줄게. B가 일단 음수부터 했죠. B가 음수일 때가 정답이어서 그럼 얘가 더 떨어뜨려야겠네. 그래서 이렇게
얘가 y는 a 더하기 b인데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y는 b인데 얘가 마이너스 6이고 그래프는 어떻게?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교점이 몇 개인 순간은 교점이 몇 개인 순간이라고 했어? 2개. 그럼 다시 해야 되네. 그죠? 이 상태에서 봅시다. 이러면 교점이 2개가 나와 안 나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면은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인 건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얘 끌어올려야 되네. 미안. 아까 거 다시 무시. 아까 그 그림을 너무 이상하게 그려놓고 다시 갈게. 그러면 마이너스 t가 어디서부터 어디? 앞에 거 다시 해서 갑시다. t가 마이너스 6부터 t가 마이너스 6부터 그러면 b가 얘가 얼마였어? 아, 그림을 내가 잘못 그렸구나. 그림이 얘가 어디까지 내려와야죠? 얘가 이렇게 내려와야지.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이제 맞네. 이렇게 그려졌겠네. 그럼 진짜 맞네요. 마이너스 6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3까지. 맞아요. 자, 41번을 풉시다. 똑같은 아이디어로 풉시다. 경계선이 달라지는 것만 관찰해. 41번. (41번) 된 사람은 35번으로 갈 겁니다. 35번.
내가 요즘 AI 때문에 느끼는 건데, 의대는 충분히 좋은 직업이에요, 진짜로. 좋은 직업인데, 내가 공학의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하나 하자면, 이제는 거기는 진짜 미친 사람들의 놀이터가 됐어요. 정말로. 예전처럼 그렇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예전엔 되게 넓은 레인지의 영역의 사람을 커버하던 분야였거든. 이제 적당히 그거를 해도 적당한 자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그 분야를 좋아하고 거기에 미친 사람만, 네, 미친 사람만. 그래서 나는 그쵸, 뭐 사람이 항상 변하는 거니까. 네, 내가 항상 걱정되는 사람은 그 사람들입니다. 공학을 하겠대. 근데 내가 보기에 미쳐 있지 않아. 그치? 그러면 안 돼. 거기는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미친 사람, 그게 딱 정확해. 미친 사람들의 분야, 필드가 돼버렸어. 헌신하고 미친 사람들이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버렸어. 어중간하면 AI를 못 이기잖아. 네. 여튼. 지금은 여러분은 다 애기니까 여러분은 애기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애기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 그거의 차이점은 알을 깨고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뭐 어쨌든 그런 의지입니다. 그죠? 네. 내가 옛날에 짜라투스트라 읽고 좌절했을 때처럼 처음에 데미안인지 뭔지 몰라. 맞아요? 데미안? 알을 깨고 어쩌고저쩌고 나온대. 솔직하게 이해를 못했어. 이해를 못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알을 깨고 나오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치? 네. 여튼 열심히 잘 모르겠으면 일단 열심히 뭐라도 다 배우세요. 배울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다 배워도 네. 잘 모르겠으면 그러면 나중에 알이 깨졌을 때 무조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35번의 의도는 뭐냐면 y는 마이너스 1이랑 만나는데 근이 두 개래. 근데 그치, 근이 두 개야. 그러니까 특수 상황이야. 왜냐면 왜 특수 상황이에요? 그러면 포물선이 이차 함수가 두 개인데 선을 그으면 네 개가 생겨야 정상이거든. 네 개가 생겨야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차 함수 두 개가 있어. 아니 이차 함수 위로 볼록, 그치,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두 개 있으면 몇 개가 생겨야 정상이야? 네 개가 생겨야 정상이잖아. 근데 네 개가 안 생겼어. y는 마이너스 1이랑 했을 때 몇 개가 생겼냐면 두 개가 생겼어. 줄여야 돼. 두 개를 없애야 돼. 그럼 두 개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는 접하게 만들고, 그쵸? 그 다음에 만나는 점도 또 다시 중첩을 시키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샘플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쳐. 선택을 해봐야죠. 그러면 만나는 지점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얼마가 돼? 문제에서 만나는 지점이 알파 베타였거든. 근데 누구랑 누가 만나는 점은 fx랑 gx랑 만나는 점은 틀렸네. 왜? 두 개 그래프가 만나는 점은 동시에 알파 더하기 1과 뭐여야 되는데 베타 더하기 1이어야 되죠. 자, 특수한 상황을 찾으세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봐. 이건 아니지. 그치? 그림을 그려냅시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근데 일단 줄여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두 개 중에 하나는 중근이야. 그래야 근이 줄어들지.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서 요구하는 조건. 두 개가 만나는 거는 베타에서 만났네. 그치?
fx, gx 베타에서 만났고 알파 더하기 1과 베타에서 만났고 알파보다 베타가 크고 잡아봐 주세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 접할 수도 있는데 아래로 볼록이 접한다고 합시다. 그 그림에서 찾아봐 주세요. 아래로 볼록이 접하는 상황인데 y는 마이너스 1과 만나는 지점은 알파하고 베타. 근데 두 개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은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 자, 어떤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답이 없다란, 어쩔 수 없다는 얘기는 시행착오를 겪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가 얼마? 여기가 베타. 여기가 얼마? 여기가, 여기가 얼마? 알파. 여기가 얼마? 베타. 그러면 안 되네? 그러면 어디에서 만나야 돼? 어디하고 어디에서 만나야죠? 알파, 두 실근이 알파, 이거 아니네. 그러면 얘가 어디서 접해야 돼? 베타에서 접한다라고 할게. 베타에서 접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에서 y는 뭐에서 만나고?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 만나는 점은 얼마? 알파 플러스 1과 얼마? 베타고. 오케이, 이렇게 돼야겠네. 그치? 그러면 조건을 맞아 떨어지네. 그래서 실근이 몇 개일 때? 3개일 때 K1, K2가 있네? 그럼 실근이 3개가 되는 순간은 언젠데요? 그럼 나 하나만 구해볼게. 요거겠죠, 일단 요거. 하나, 둘, 3개 나오겠지. 실근이 3개인 순간은 다시 어디에요? 그럼 여기겠지, 여기. 주황색. 그치? 주황색에서 다시 하나가 나올 겁니다. 주황색 지날 때 다시 3개겠죠. 하나, 둘, 3개. 그러면 나는 초록색만 구해볼게. 그러면 초록색을 구하면 여기를 네모라고 합시다. 그치? 여기를 얼마? 세모라고 합시다. 알파 더하기, 우리 전에 했죠? 네모 더하기 얼마? 세모의 합이 얼마? 14래. 그럼 무조건 파트너를 찾아. 그러면 알파 더하기라고 세모의 파트너, 알파 더하기 1과 네모. 그러면 누가 파트너예요? 그럼 알파를 하나 더 더해주네. 얘 바뀌어. 알파 더하기 1과 네모의 중간은 얼마?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두 개의 합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뀌고, 자, 세모 더하기, 세모랑 뭐 하나? 알파 더하기 1 하나. 더하기는 14 더하기 얼마? 알파 더하기 1 하나. 이렇게 바꾸면 되지. 그러면 얘는 뭐로 바뀌죠? 세모하고 알파 더하기 1은 몇 베타로 바뀌어? 2베타. 그럼 다시 적을게. 알파 더하기 3베타는 14 더하기 알파 더하기 1. 그럼 알파 지워지네. 베타가 나오네. 그죠? 전에 했죠? 이렇게 대칭, 어떻게, 교점들의 합을 물어볼 때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파트너만 찾아서 만들어줘. 그러면 지들이 알아서 사라져. 이해됐나요? 네, 그 다음은 안 할 겁니다. 그럼 똑같은 작업 한번 다시 더 반복하면 돼. 내가 유형만 2개 더 볼게. 30 몇 번 갈 거냐면 7번 한번 갈게요. 37번. 그래서 자기 재량껏 푸세요. 내가 지금 안 푸는 것들은 다 비슷한 문항이거나 변형 문항이거든. 알아서 재량껏, 지금 내가 해준 문항
완결 지어도 되고 벅차면 여유 되면은 당연히 그 비슷한 문항까지도 다 풀면 돼. 자, HT라는 애를 잡아볼게. fx가 3보다 같거나 큰데 gx부터 그릴게요. f 안에 누굴 집어넣어? gx를 집어넣지. 그럼 gx는 뭔데요? 그러면 gx가 3,1이네요. 3,1에서 뭐가 그려지냐면 루트가 이렇게 그려져. 그래서 구간을 내가 누굴 어디서부터? x를 t부터 어떻게? t 플러스 2로 잡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t, 얘를 뭐로 잡으면 t 플러스 2로 잡으면 요만큼이 얼마고? gt지. 그치? 요만큼이 g의 t 플러스 2겠지. 그러면 그 g 누구는? f 안에 gx가 들어가면 이 실제 입력되는 값은 gt랑 누구? gt 플러스 2가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 입력되는 값을 내가 표시를 하면 요 높이가 gt일 거고 여기가 얼마냐면 gt 플러스 2겠죠. 그러면 어디 사이의 값이? 요 사이의 값이 어디에 입력이 돼? 이렇게 fx 안에 가로로 입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fx는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네. 그러면 주황색 구간이 입력된다고 해봐. 자, t가 커져. t가 커지면 함수 값이 커져. gt 값이. t를 집어넣으면 gt가 여기고 t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gt가 여기니까 요 구간인데 그 값이 이렇게 입력이 되죠. t가 더 커져. t가 커지면 얘가 늘어나지. 얘가 늘어나면 입력되는 구간이 점점 커져. 그치?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구간이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인데요? 여기가 GT일 거고요.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G의 T 플러스 2겠지. 구간이. F 안에 입력되는 값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최대값이 어느 순간부터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 T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부터 뭐가 되는 순간에? 5가 되는 순간에. T가 3이 되는 순간에 t가 3부터 5까지 최대값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 그럼 여기 보세요. 최대값 여기서 나오거든? t를 움직이면 봐봐. t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gt가 커져. gt가 커지면 fx 안에 입력되는 x값이 커져. 그러면 주황색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거든. 그럼 최대값 변하잖아. 최대값 변하다가 구간 안에 누구를 포함하는 순간 구간 안에 꼭지점을 포함하는 순간 어떻게 돼? 최대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냐면 t가 5인 순간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 t가 5보다 커지면 최대값이 이제 달라지지.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5가 경계선이야. 그러면 구간이 지금 이렇게 구간이 끊기는 거잖아. 구간이 이동한다고 생각해봐. 5가 마지막 경계선이야.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결국 얘는 어떤 순간이다? t가 5일 때 t가 5면 여기 있겠죠? t가 5일 때 gt가 있고 gt 플러스가 있으면 요 구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힐 겁니다. 여기가 얼마? GT, 여기가 얼마? G의 T 플러스 2. 무슨 말인지 돼요? 이 순간이 얼마야? G의 5인 순간이고 G의 7이겠지. 그럼 G의 5가 얼만데요? 집어넣어봐. 5 집어넣으면 GX에 5 집어넣으면 루트 10 빼기 6. 그죠? 4, 루트 4, 2. 5,3이네. 그치? 얘가 3이야. 그 다음에 얘는 얼마? 7 집어넣으면 14, 6, 무시. 뭔지 몰라. 그냥 루트 얼마 나오겠지 뭐. 그러면은 t가 다시 들어갈게. t가 5가 들어가면 gt부터 gt 플러스 2는 gx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고 3부터 3보다 큰 무언가가 잡힐 거고 그 구간이 어떻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으니까 그치? 대칭축의 좌표가 얼마다? x는 얼마다? 3이다. 그러면 앞에 있는 3은 뭐예요? 그러면 아까 다시 보세요. 구간이 이동하잖아. 구간이 이동할 때 3부터 최대값이 7로 유지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순간이겠지. 이렇게 t가 3보다 같거나 큰 t야? 애초부터 3부터 움직이나 보네. 그럼 3부터 이렇게 걸쳐 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3일 때 이렇게 걸쳐 있다가 어떻게? t가 3보다 커지면 최대값이 계속 유지되다가 t가 5일 때 마지막으로 걸치고 t가 더 커지면 5보다 더 커지면 이제 어디에서 t가 5보다 더 커지면 gt가 더 작잖아. 여기가 gt고 여기가 얼마인데 g의 t 플러스 2인데 어디에서 최대값이 나온다? gt에서 최대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f의 gt라고 잡은 겁니다. 결론은 경계지점만 보세요. 경계지점. 변하는 순간이 마지막으로 그러면 변하는 순간이 뭔데요? t가 5인 순간이 마지막으로 꼭지점을 포함하거나 처음으로 꼭지점을 포함하는 순간이야. t가 5인 순간이. 처음인지 마지막인지는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달라. 그러면 바로 적을게. 그럼 fx는 결국 뭐로 적히죠? x 빼기 얼마? 3의 제곱 더하기 7. 최고차항의 수는 a.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h에 1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해결을 해야 돼. t에다 11 집어넣어서 구간 잡고 그 구간 잡아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1 나오도록 잡으면 됩니다. 오케이? 자, 하나만 빨리 더 할게. 나머지 다 똑같은 유형입니다. 자기 재량껏 하세요. 그죠? 다 변형 문제들이야. 막히는 거는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톡으로 알려줄게. 그 다음에 마지막 문항 하나만 봅시다. 48번. 48번도 변형 문제 있어요. 자, 48번은 뭐냐면 a, b네. 작을 때 이렇게 그을게. 얘가 a, b야. 그 다음에 a, b야. a, b야? a, b네. a, b. 잠시만. 루트. 이렇게 착각했어요. 얘가 루트 함수. 이렇게 생겼네. 그지? 자, 그러면 얘도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면 우리 전에 2차 함수는 합동이라고 했잖아.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하고 2차 함수도 합동이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x제곱을 이렇게 그리면 루트 x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루트 x라고 그리지. 여기서 색깔로 구분할게. 얘가 어떻게 올라간 지점이 얘가 요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올라간 어디에서? 루트 x에서 이렇게 변화한 것이 x제곱에서는 어떻게 돼? 요렇게 변화하고 요렇게 변화한 게 돼. 즉 x제곱과 루트 x는 똑같은 함수, 여러분 당연히 다 알죠? 똑같은 함수를 잘라서 뒤집어 놓은 것 뿐이지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 놨을 뿐이지 합동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본 이 두 개의 그래프도 합동이야.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2차 함수에서 이렇게 발생한 현상은 이 현상은 누구한테서? 무리함수에서 어떻게 발생한 현상과 똑같다? 오른쪽 그쵸? 아래로 발생한 현상과 똑같다. 동일하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합동이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두 개의 그래프는 합동이니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fx가 알파거나 fx가 베타인 실근이 몇 개뿐이죠? 3개뿐이지. 그럼 전에 얘기했잖아. 수평선을 그었는데 교점이 3개밖에 나오지 않으면 그 교점은 반드시 뭐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꼭지점. 아니면 두 개 대칭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을게. 얘가 y는 알파, 얘가 y는 얼마? y는 베타. 그래야 교점이 3개가 나오지. 근데 결정적인 단서가 있네. 알파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고 y는 x 위에 있고 베타도 y는 x 위에 있어. 그러면 y는 알파, y는 베타가 y는 x 위에 있으니까 y는 x라는 점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 a, b랑 요 두 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게 돼. 이게 y는 x여야 돼. 그러면 요 점의 정체는 뭔데요? 얘가 베타, 베타야. 얘의 정체는 뭔데요? 그럼 얘가 알파, 알파야. 그럼 우리 이거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1차 함수랑 몇 차 함수가 만났죠? 2차 함수가 만났지. 1차 함수의 1차 함수는 1차 함수 나름의 증가폭을 가지고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베타고 알파니까 이게 베타 빼기 알파면 기울기가 1이니까 얘도 베타 빼기 얼마여야 돼? 알파여야죠. 베타 빼기 알파지. 근데 2차 함수도 자기 나름대로의 증가폭을 가지고 있어. 2차 함수가 베타에서 알파까지 이게 베타 빼기 알파면 얘는 얼마여야 돼? 기본 그래프니까. 베타 빼기 얼마? 제곱이어야 돼. 두 개가 똑같아야 돼. 2차 함수에서 변화하는 증가폭과 1차 함수에서 변화하는 증가폭이 동일해야 돼. 그럼 베타 빼기 알파는 얼마? 그러면 한 칸이네. 그러면 높이가 몇 칸이 돼? 결국은 얘가 몇 칸? 한 칸. 얘가 몇 칸? 한 칸. 그러면 베타는 뭐가 되죠? 그럼 끝났네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얼마고? 15고. 그러면 간격이 동일해야 되잖아. 한 칸이니까 여기도 한 칸. 그럼 여기가 감마인데 감마는 뭐 더하기 뭐? 알파 더하기 2. 베타는 얼마? 알파 더하기 1. 자, 이 문제만 마무리 지읍시다.
그러면 직선, 기울기, 그 다음에 2차 함수, 부등식, 함수 갖고 노는 거 어느 정도는 됐을 겁니다. 도형의 방정식은 내가 직선 원방까지만 했어요. 직선 원방. 다 할 수가 없으니까